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스포츠 만만입니다. 스포츠부 김재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여자 축구계 뜨거운 이슈가 돼버렸죠. 네. 이제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그렇습니다. 조짐인데 박은선 선수의 소속팀인 네. 서울시청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시작부터 인권 침해 가능성이 좀 높았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년 넘게 여성으로 살아온 선수를 하루아침에 여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어떤 그런 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속팀 서울시청 역시 예상대로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네. 정리를 해드리면 심각한 인권 침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먼저 서울시청 여자축구단 김준수 단장 얘기부터 들어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6개 여자축구구단 감독들이 또다시 박은선 선수의 성별 진단 결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박은선 선수를 2번 죽이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선수 인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나온 6개 구단 감독들이 네. 사적인 농담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번 사태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일단 6개 구단 감독들이 사적인 모임을 가진 건 맞고요. 이제 비공식 간담회를 가져서 공개적으로 이제 문서를 통해 한국 여자축구연맹에 이제 박은선 선수의 어떤 처리상을 포함한 걸 요청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이 파문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감독들이 사적인 농담이었다 이렇게 좀 말을 바꿨죠.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서울시청 구단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화면을 한번 먼저 보시죠. 네. 그럴까요? 자, 6개 구단 감독들이 문서로 보낸 요구사항인데요. 자, 7번째 항목을 보시면,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전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 주지 않을 시 서울시청을 제외한 실업 6개 구단은 2014년도 시즌을 모두 출전 거부한다는 의견인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감독들이 말을 바꿨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사적인 농담 수준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감독들 주장을 보면은 2010년 이후에는 박은선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데도 국가대표팀에 뽑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 네. 무슨 의혹이 있어서 그런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느냐. 그 부분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대표에 뽑히지 않은 건 성별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사실 부상과 또 이 방황을 좀 하면서 악재가 좀 겹쳤는데요. 이러면서 박은선 선수가 대표팀에서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박은선 선수의 좀 경력을 살펴보면 2010년 대표팀에서 중도 하차한 이후 방황을 줄곧 했고요. 지난해인 2012년 복귀했습니다. 복귀 이후 특유의 득점력을 과시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이었죠. 동아시안컵 때 국가대표 명단에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여자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윤덕열 감독에게 기자들의 취재가 집중이 됐고, 저희도 좀 전화 통화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윤덕열 감독은 민감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언급을 지금은 좀 피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대목은 어떻게 보면 윤대교 감독이 해명을 해줘야 의혹이 그렇습니다. 풀리는 거죠. 서울시청에서 아무리 해명해봐야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좀 오해의 소진이 네.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은선 선수가 성별 검사를 받은 건 언제인가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성별 검사를 받은 적은 있고요. 당시 여성이 맞다라는 의견이 내려졌는데, 이제 다만 당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조금 평균치보다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소 좀 높게 나온 것이 축구계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호르몬 수치로 성별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의학계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남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 가슴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성 가운데서도 남성 호르몬 분비로 털이 나거나 또 남성적 징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리하면 호르몬은 이 성별이 아닌 질병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피파 역시 상대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성별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박은선 선수 역시 학창 시절부터 합숙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청 서정호 감독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천상 여자예요.
주위의 여자 선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동료들 같이 목욕탕을 가고 먹고 자고 하던 선수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전혀 제가 네. 뭐 서울시청 입장에서는 이제 박은선 선수를 적극 해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또 인권 침해로서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도 뭐 진상조사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스포츠 어떤 분야를 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도 인권적인 문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정확히 지금 소재 파악 어떤 분들인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일반인 두 분께서 이제 진정서를 내면서 조사가 네. 시작이 됐고요.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조사과에 현재 배당이 돼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대부분 3달 이내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나온다면 아마 이 연맹 대표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아무래도 해당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을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